안녕하십니까.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을 진행하는 김종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현입니다. 지난주까지 비가 참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네. 그 장마에 피해는 없으신지 두루 걱정이 됩니다. 네, 지난번 중부지방에 내린 비가 서울의 경우 시간당 100mm를 육박했다고 하죠. 지난 1967년 이후 최대였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비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도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이고, 이 지구온난화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켜서 아닙니까? 네,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에는 없다라는 극단적인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이런 불행한 미래를 막기 위해서 이 환경오염도 빨리 줄이고 또 청정 생산도 하루빨리 정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열어갈 가장 확실한 키워드가 청정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럼 오늘의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벌써 석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나 됐나요? 예, 아주 다양한 업체들의 이 청정 생산 기술을 실현하고 있는 현장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살펴봤던 청정 생산 기술을 잠시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죠.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박영우 박사를 초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바쁘시죠? 조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가 지난 5월에 유니도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도 국제적 질서 이런 속에 맞춰야 되니까 네네. 여러 가지로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 이 생기원의 청정생산기술 동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유니도 유넵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니도 내셔널 클린업 프로덕션 센터 가입 이후에 유니도하고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청정 생산 평가 CP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시범 사업을 저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업종들, 그리고 환경적 부하가 많은 업종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경 TV하고 이제 공동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 중에 있는 선진 기업의 청정 생산 벤치마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준비 관계로 좀 바쁘게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19일하고 20일 양일간은 저희가 청정 생산 이전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기술 보호급 사업, 그리고 진단 지도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자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실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청정 생산이 그동안 너무 환경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다가 보니까는 기업들이 아직도 환경 하면은 코스트 베어링 비용을 유발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적극적이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 그다음에 청정을 메인스트리밍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여전히 많이 바쁘시네요. 근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바쁘면 바쁠수록 청정생산기술이 좀 더 빨리 정착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청정생산기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린 아직 초기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현재 외국의 경우는 이 청정생산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우리와 견주어서 어떨지, 우리 상황은 어떻게 개선시켜야 될지, 이런 얘기를 우선 총체적으로 좀 여쭤봐야겠어요. 예. 네. 해외 청정 생산 현황은 선진국하고 개도국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자원과 환경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21세기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주도하여가지고 청정 생산 기술 또는 기법 그리고 경영 혁신들을 능동적으로 이제 실천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인적 자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기술 개발 능력 그리고 재원 등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정부가 능력 배양, 캐패시티 빌딩이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도국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선진국의 정부 또는 이 청정생산 전문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업종별로 청정생산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도국에서 지금까지 실시해온 청정생산은 능력 배양 재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정생산
평가를 통한 굿 하우스키핑 방법의 도입, 네. 그리고 생산 공정 개선, 환경 경영 체제의 도입 등을 예를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정 생산 기술의 경우에는 결국은 그 자체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선진국의 청정 생산 기술을 이전을 통한 네. 확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그 문제 때문에 그 청정 생산 기술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 아시아 네. 개발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월드뱅크, 또 미국의 USAP라고 아시아 환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쪽에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기후변화 협약의 청정 개발 체제, 클린 디벨롭먼트 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의 실행 방안이 구체화되어지면은 네. 이것을 통한 청정 생산 기술 이전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전체적으로 볼 때 해외 청정 생산은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폐기물 최소화 등의 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환경 문제 해결을 과거에는 시도해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탈피해가지고 청정 생산의 중심을 자원 생산성 제고를 통한 환경 보전으로 네. 전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는 결국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에서 예.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죠. 예. 이제 예를 들면은 일본하고 독일 경우에 제품 개선이라든가 제품의 리디자인, 그 다음에 product concept innovation, 시스템 innovation 등을 통해 가지고 자원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환경 영향은 감소할 수 있는 네.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청정 기술은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청정 생산 기술 개발 위주로 그동안 이제 실시가 되어 왔습니다. 네.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저희 수준이 한 50%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반면 자원 생산성 향상을 통한 환경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청정 생산 기술의 개발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자원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대체 물질 개발, 네. 또는 자원 재활용, 재사용 등이 용이한 제품 개발 및 디자인 등은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시작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기업의 청정 생산 능력 배양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능력 배양은 청정 생산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데요. 예. 왜냐하면 청정 생산을 영어로 clean production이라고 하지 않고 cleaner production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 이유는 청정 생산은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태적인 개념으로서 네.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능력 배양이 청정 생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청정 생산 능력 배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하루빨리 정착돼서 좀 선진국과 업을 나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욕심을 많이 낼 게 아니라 이 초기화 단계를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네. 점에서 저희가 그동안 이 청정 생산 현장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그동안 기업의 산업활동은 경제발전의 주역이라는 찬사와 함께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 또한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대기업들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고 청정 생산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한화그룹의 각 계열사들과 협력해 환경과 관련한 청정 기술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협조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화 환경연구소. 그동안 이곳에서는 다양한 청정 생산 기술들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어에서부터 다소 낯선 열분해 부생물 생성 억제 기술. EDC라는 물질을 PVC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쓰기 위한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EDC 열분해 공정은 에너지 사용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폐연화 유기물도 다량으로 배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폐염화물 소각 과정에서는 2차 환경 오염원까지도 동반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응비인 열분해로에 대한 운전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생물 생성 억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한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자원인 NCC 잔사유를 이용한 피치 전구체 제조 기술.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로 제품을 생산하고 난 후 남은 찌꺼기마저도 다시 활용해 피치를 성형시켜 불에 타지 않은 탄소 섬유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각종 탄소 섬유를 내수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염물질의 근원적인 차단이란 점에서도 기대되는 청정 생산 기술입니다. 21세기 화학 선진 강국을 꿈꾸는 한화석유화학의 경우는 청정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화학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이들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청정기술은 옥시 컨버전 사업. 공정 및 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이염화 탄화수소를 제조하는 공정의 투입 원료를 압축 공기에서 99% 이상의 순산소를 이용해서 제조하는 공법으로 대체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EDC를 생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기 중의 에어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이 동반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 에어 대신 순수 산소를 사용해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제로화했다는 데서 그 의의가 큰 기술입니다. T101 스팀 탈기탑의 경우는 폐수를 줄이고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청정 생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경우는 스팀 대신 탑 아래에 뜨거운 폐수를 이용해 열을 전달함으로써 에너지와 함께 공업용수도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화의 청정 생산 기술을 향한 노력과 결과물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내 수출의 효자 노릇을 담당해왔던 반도체 분야. 그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삼성의 경우 최첨단 반도체 개발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환경까지 생각한 반도체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바로 환경 친화형 그린 반도체입니다. 삼성이 업계 최초로 레드프리 메모리 패키지를 이용한 모듈 상용화를 실현해서 환경 친화 이미지를 높이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세계적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납이 쓰이던 반도체의 외장 도금 분야, 솔더 볼 분야, 모듈 제작 부분에서는 납 대신 비스무스, 은과 구리 등으로 그 성분을 대체했습니다. 반면 패키지 성형 수지 분야와 모듈 제작을 위한 PCB 기판 분야에서 쓰이던 강한 독성과 부식성을 가진 할로겐적 화합물은 인으로 대체. 그래서 반도체도 이제는 환경과 인체를 생각한 환경 친화적 청정 생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대기업의 경우는 그 규모만큼이나 이 청정 생산 기술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특히 삼성의 그린 반도체의 청정 생산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예. 있고요. 또 하나는 일찍부터 청정 생산 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기업이죠. 네, 그러나 이제 이 한화나 삼성 반도체 같이 국내에서 정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이런 기술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번 네. 우리 박영은 박사에게 여쭤보죠.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쟁력 제고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를 하나 굳이 들자면은 그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그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그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게 되겠죠. 예. 청정 생산의 그 실천과 이제 기업 경쟁력 제고, 예. 그다음에 또 이윤 극대화와의 관계를 그 간단하게 설명하면은요. 첫째는 그 환경 규제의 강화로 인한 환경 처리 비용의 증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은 오염 수준을 낮춰야 되고,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비 투자를 해야 되죠. 환경 처리 시설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그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오염물질 처리 비용이 또 계속 이제 네.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청정 생산은 제품의 설계 및 개발, 그 다음에 생산 공정 등에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 그 다음에 오염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제거 또는 저감하기 때문에 네. 환경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사후 처리 시설을 신설 또는 확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이유에서 이제 그 실시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처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 처리 비용이 고정 비용이 됩니다. 픽스드 코스트가 되는데 네. 이것이 청정 생산 쪽으로 오면 가변 비용, 아하. 베리어블 코스트가 되기 때문에 기업이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그 무역과 환경의 연계, 그리고 이제 생산 원료라든가 생산 공정
제품에 대한 그 규제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는 자원 고갈로 인한 원자재의 예. 가격 상승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넷째로는 글로벌 시장의 그 팽창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20% 정도가 그 글로벌 마켓에서 그 유통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이 향후 30년 이내에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30년 이내에 80%로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런 그 글로벌 시대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네. 대기업들이 그런 청정 생산 기술의 개발이라든가 적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화하고 삼성 반도체만 소개했지만 대기업 가운데 다른 곳들도 이 청정 생산 기술 쪽에 눈을 많이 돌리고 있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국내 대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다른 이제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이런 데에서 이제 그 많은 청정 생산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폐수 재활용이라든가 에너지 저감 또는 에너지 효율 제고에 대한 그 청정 생산 기술 개발 및 적용이 네.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도 많은 그 대기업들이 최고 경영자의 이제 인식 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IMF 경제 위기 및 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그 예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그 청정 생산 체제 구축이나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환경은 그 비용을 유발하는 것이라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네. 하는데 이제 조금 저걸 하지만은 네. 그러나 여전히 이제 그 대기업들은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어지면서 그 활발하게 청정 생산 기술 개발이라든가 적용을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우리의 청정 생산 기술이 빨리 도입되기 위해선 아무래도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청정 생산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빨리 인식하셔야겠어요. 네. 자, 그러면 대기업만 청정 생산 기술에 눈을 돌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소기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과거 영세하고 전 근대적인 제조업 중심의 이미지를 풍겨온 국내 중소기업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못지않은 기술력과 연구진을 바탕으로 선진기술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청정 생산 기술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건조 설비를 비롯해서 도장 설비 플랜트 내수, 자동화 설비를 자랑하는 태양기업. 특히 도장 설비 부분은 국내 최고라고 자부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곳에선 오랜 시간 동안의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통해 최근 도장 설비 분야의 청정 생산화에 성공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일 부스입니다. 물을 사용하는 워터부스를 사용하게 돼 있었는데, 워터부스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춰야 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이 오일 부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일 부스는 오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벽면을 향해 도장 처리를 하게 되면 페인트 분사 과정에서 흩어지는 분진들이 그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장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 등은 부스 위에 설치된 팬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거나 모아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도장 업계에선 획기적인 청정 생산 기술이 적용된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폴리우레탄 수지의 제조와 시스템 기술의 많은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햅스캠의 경우는 벤처화학 기업의 선두주자로서 폴리우레탄의 연구와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생된 청정 기술은 바로 환경 친화성 수분산성 폴리우레탄입니다. 수분산성 폴리우레탄은 환경 오염물질인 신나 성분, 즉 톨루엔과 같은 유기용제 대신 물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천연 가죽의 코팅제, 합성 피혁의 스킨 수지, 페인트 도료의 베이스 수지, 그리고 섬유의 처리제 등으로 개발 판매돼 지난 2000년엔 약 7억 원의 매출 성과를 올린 청정 생산 기술입니다. 수분산성 폴리우레탄과 함께 햅스캠이 잘하는 또 다른 기술은 바로 폐폴리우레탄 폼을 이용한 재생 폴리올 제조 기술. 수명이 다하면 대부분 버려지게 마련인 폐폴리우레탄에서 폴리올 성분을 다시 추출해 재사용하는 기술로 자원 절약과 쓰레기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의 미래도 밝습니다. 라파즈 한라시멘트의 경우는 시멘트 분야에서의 청정 기술 도입으로
그 이미지를 새롭게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중견기업. 이곳에서 개발한 청정기술은 시멘트 산업에서 무기질 산업 부산물의 재활용 기술, 산업 부산물을 시멘트 제조 원료로 다시 사용한다는 점이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특히 구리와 아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부산물을 철광석이나 규석질 원료들과 함께 혼합, 그 후 일반 시멘트 제조 공정과 마찬가지로 분쇄 과정을 거쳐 킬른에서 고열로 소성된 후 밀이라는 기계에서 이를 다시 곱게 분쇄하면 산업 폐기물을 활용한 청정 시멘트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골칫덩어리로 취급됐던 산업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규모는 작지만 탄탄한 기술력과 연구진으로 국내 청정기술 분야에 새 장을 열어가고 있는 우리의 중소기업들. 앞으로 선진 환경산업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화면에서 살펴본 중소기업은 대기업 못지않게 청정 생산 기술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곳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청정 생산 기술이 가장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이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참 사실 잘 뿌리내려야 될 텐데. 그렇죠. 네. 근데 중소기업의 경우에요. 국가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청정생산기술사에 참여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그 지원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선진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네.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청정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기술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기술, 인력, 재정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부가 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정부가 이제 그것을 지원을 해줄 때에는 산학연 그 협동 체제로 그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현재 저희가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는 일종의 그 리볼빙 펀드로 형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 기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 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얻는 네. 그 경제적 베네핏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적 베네핏을 본 뒤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다시 그 정부에 이제 환원시키는 그런 그 리볼빙 펀드로 이제 일주에 갚아야 되는 거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이 중소기업이 청정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지 그걸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현재 그 중소기업이 청정 생산 기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쓰고 있는 지원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은요. 청정 생산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그리고 청정 생산 기술 보급 네. 지원, 그리고 저희가 진단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청정 생산 평가 (Cleaner Production Assessment) 그 지원, 그리고 청정 생산 설비 투자를 위한 산업 기반 조성 기금에서의 네. 그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외국 기술을 도입했을 때에 네. 그 관세를 면제해주는 이런 그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정책 지원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많이 들고 또 청정생산 기술이 네. 불필요한 기술이다. 이런 인식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으시면서 불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현재보다 조금 나은 미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정보에 있어서도 남보다 빨리 좀 사냥을 하셔야 되고 그 사냥된 정보를 가지고 많은 혜택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럼 이제는 산학연이 함께한 청정생산기술 사례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화면 먼저 보신 후에 계속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의 생산 현장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계나 연구소의 뛰어난 기술과 전문 인력이 삼위일체돼 기술을 개발하는 산학연 활동. 최근 청정생산 기술 분야에서도 산학연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신발피혁연구소는 피혁 소재의 고급화와 가공기술의 개량화를 통해 피혁 기술과 소재, 처리약품들을 국산하는 것은 물론 세계 신발피혁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청정 생산 기술은 CO2 가스를 이용한 탈외 공정 기술입니다. 그동안은 원피 침투된 석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암모늄 계통의 질소계 탈외제를 사용해 왔는데 문제는 이때 발생하는 아모니아 가스.
하지만 CO2 가스를 이용한 탈회 공정 기술을 쓰면 무엇보다도 아모니아 가스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한림대학교의 경우는 강원 미래기술이라는 창업보육센터 내에 벤처기업과 손잡고 고효율 폐활성탄 재활용 청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폐활성탄 재생 기술은 석유화학 공정에서 쓰였던 폐활성탄을 저산소 10분의 기술을 이용해 다시 활성탄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특히 이 기술은 국내외를 통틀어 최초로 개발됐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큰데요. 그래서 이 기술력을 경쟁력으로 삼아 활성탄의 수요가 많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지에까지 수출할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적인 환경 친화적 청정 기술이라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신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는 어느 곳보다도 산학연이 함께 개발하는 청정기술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폐주물 재생에 대한 연구인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의 재활용 기술과 염색 분야의 나렴 공정에서의 요소 절감 기술.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의 재활용 기술의 핵심은 높은 온도에서 쉽게 산화, 발화하는 마그네슘을 특수 용해 방법을 사용해 그 회수율을 최대화한 것입니다. 용탕 처리 공정 조건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용탕의 흐름을 나쁘게 하고 제품을 부식시키거나 강도를 떨어뜨리는 불순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 조건을 개발한 것입니다. 나렴 공정에서의 요소 절감 기술의 경우는 그동안 나렴 폐수의 주범이 되어온 요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청정 기술입니다. 요소를 조금만 쓰고도 발색도를 높일 수 있는 기계, 즉 증열장치 내의 전가습장치와 함께 요소 대체 물질을 단독으로 혹은 일정량의 요소와 배합해 사용함으로써 요소의 양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바로 이 기술의 핵심.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의 재활용 기술과 나렴 공정에서의 요소 절감 기술 역시 개발 당시 중소제조업체들이 직접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그 기술의 완성도와 활용 정도도 남다릅니다. 산업체와 학계 그리고 연구소가 각자의 체적 환경을 바탕으로 진행해 결실을 맺은 청정 기술인 만큼 우리 업계에 정착되는 속도 역시 그 어느 청정 기술보다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잘 보셨죠? 방금 보신 것은 산학연이 함께 힘을 모아서 청정생산 기술의 개발을 한 거란 말이죠. 네. 이런 경우는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산학연이 힘을 모은 걸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것도 우리 박영우 박사께 좀 여쭤봐야겠어요. 이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첫째는 그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업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이제 필요한 기술 그리고 무엇이 문제점인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이 없고 인력도 네.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계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지식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초 기술에 대한 그렇죠. 예. 기반은 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또 산업 현장을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그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여전히 이제 산업 현장을 모른다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산업 현장을 잘 아는 업계와 그 다음에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가지고 있는 학계, 연구소 등이 같이 해서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킨다고 하는 게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은 그 업종 내 또는 업종 간 그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을 그 보급 확산해야 되고 정부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공공재를 그 네. 마련하기 위한 그 이유에서 네. 하기 때문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들도 많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산학위원을 그 네.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딱 생각나는 속담이 있어요. 네. 백지장도 여기가 낫다라는 속담이 예. 생각나는데 네. 그다음에 그동안의 청정생산 기술 개발과 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계신가요? 뭐 세상에 이제 완벽한 거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추구하는 거는 그 끊임없이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네. 방향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산자부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청정생산 체제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과 네.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를 했다고 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그다음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가 경제 또는 사회적 편익을 굉장히 높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청정 생산 조기 도입 또는 이제 정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최고 경영진의 커미트먼트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청정 생산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기업들의 태도 변화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청정 생산 사업 참여하기 이전에는 43%가 전혀 환경이나 청정 생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청정 생산 참여 이후에 이것이 56%가 청정 생산이 정말 중요하다,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 쪽으로 네. 인식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에 그동안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청생생산 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의 이전 확산. 네. 이 부분이 저희가 좀 부족했는데 그거는 지금 강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21세기 경쟁력 청정생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청정생산 기술도 보여드렸고 그 현장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이 청정생산 기술이 나갈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환경에 포커스를 맞춰왔던 청정생산 기술 개발을 자원 환경 쪽으로 초점을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자원의 재사용, 재활용 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의 설계, 네. 제품의 개발 및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청정생산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의 자원 사용 또는 환경 부하를 네. 측정을 할 수 있는 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원 생산성 향상시키고 환경 오염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네. 제품의 개발 예. 등을 이제 제고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청정 생산 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그렇게 해서 청정 생산을 위한 국내 전문가를 육성할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DB 구축을 저희들이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입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 성공을 하느냐 네. 실패하느냐는 이 정책이 DB에 기초한 정책이냐 아니냐에 네. 따라서 정책 성공의 성패가 이제 달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정책을 개발을 위한 DB 구축을 이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정 생산,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개발은 경제 정책이나 국토 개발 정책 네. 이런 국가의 개발 정책 속에 자원 환경 문제가 같이 통합되었을 때, 네. 인테그레이트 되었을 때에 비로소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든가 산업 체제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 생산이라든가 환경 문제, 자원 문제를 메인스트림화하는 네. 이런 작업에 이제 초점을 네.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자발적인 협력을 했을 때 가장 물론이죠. 큰 효과를 거둘 예. 수 있겠죠. 예. 예, 아직은 우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긴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보다 좀 많은 투자,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박영우 박사님께 국내 기업들을 대표해서 앞으로 많은 투자와 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예. 우리나라의 청정생산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우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요, 환경부에서 이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소음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만약 저한테 물었다면요, 참 소음공해가 심하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리를 다니면서 얘기를 하면 제 목소리가 안 들릴 경우도 참 많거든요. 응답자의 과반수가 곽재현 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우라는 단어가 매우 붙었어요. 심하다. 예, 예. 심하다. 예,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소음도 일종의 환경 오염이잖아요. 그렇죠. 이 소음에도 청정 생산이 자리 잡아야겠네요. 이 물의 오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공해 세제라는 걸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똑같이 무소음 자동차, 무슨 무소음 버스 이런 걸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모든 분야의 청정 생산이 뿌리내리길 바라면서 오늘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